네, 최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 책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업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책에 각 페이지마다 모두 쓰여 있지만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여야 하며 지주 개개인의 보상 환경과 전략이 다르니 다양한 각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써 있고요. 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얘기를 제가 이제 하겠지만 저는 참고로 세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만을 100% 듣지도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토지보상 경험이 10몇 년 되다 보니까 1년에 20여 곳 이상의 보상 현장을 다니고 뭐 거의 10,000명 이상의 토지주를 이제 상담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사님들보다 제가 훨씬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유리하더라 뭐 이런 경향들은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물어보시는 게 양도소득세 내야 되냐 뭐 안 내고 할 수 없냐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셔야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안 내기도 하고 감면도 커졌는데 점점점 납세자에게 불리한 어떤 세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자에게 점점 불리하게 되다 보니까 잘 고민을 하셔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방법이 사전증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위 며느리 등을 활용을 해서 증여를 먼저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을 새로 증여받은 가격으로 이제 취득가를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세무사님들과 조금 그 방향을 달리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계좌 개설을 하고 어떤 자금의 흐름을 쭉 관리해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 사전증여를 권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보통 젊으세요. 좀 젊게는 20대 후반, 30대, 40대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근데 토지 보상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60대, 70대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하다 보니까 사전증여를 해서 사위, 며느리한테 돈이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위, 며느리한테 돈을 주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세법적으로도 그렇고 민법적으로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100% 이게 안전하다, 절세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저는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세무사님이랑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필지가 한 개이신 분들은 방법이 없지만 뭐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한 60% 정도는 올해 양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보상금을 받고 한 40% 정도는 수용 재결을 들어가거나 다음해 1월 달에 보상금을 청구를 해서 양도소득세 구간을 낮출 필요도 있고요. 감면 한도도 또 1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 한도를 잘 따져서 2년에 걸쳐서 보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세법적으로도 더 유리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시지만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보상금은 크진 않지만 조금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도 또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양도소득세율의 최고 끝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증액이 예를 들어 10억에서 최초의 보상 명세서상의 보상금은 10억이었는데 정말 많이 올라서 11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약 50% 정도는 비용으로 빠져버립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법무법인 수수료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상금액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또 그 구간별로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대토보상 시 이제 대토보상을 하게 되면
뭐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보상 안내 책자에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한데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대토라고 하는 거는 보상금을 땅으로 받는 보상금의 수령 방법 중에 하나인 대토 보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다가 다른 농사를 지을 땅을 받는 거를 대체 취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 두 용어가 좀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맞고요. 대토 보상 시에는 감면과 이연을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합이나 리츠냐 신탁이냐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각각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취득세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곳에 관할 그 취득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신 후에 취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안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취득을 할 때 취득세 담당자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담당자가 취득세 감면이 된다라고 확답을 들은 후에 LH에 가서 토지 수용 사실 확인서를 떼서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겁니다.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자경 감면이에요. 자경 감면. 토지보상법의 감면 중에 세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이제 8년 자경입니다. 8년 자경은 8년 동안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농어촌 특별세도 따로 없기 때문에 1억 원까지 감면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1억 원이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또 커버리면 그렇게 큰 실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년 자경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보상금이 아주 큰 경우는 8년 자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기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공익사업에 들어감으로써 현금, 채권, 대토보상 시에 각각 주어지는 감면들이 있는데요. 10%, 15%, 30%, 40%. 요것도 법률과 시행령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개개인 건건이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한데 분명한 거는 납세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제 경험상 토지보상 지주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법은 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사실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저항이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납세자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대토보상 시에는 세금 이연과 세금 감면 중에 이제 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희 증권사에 있을 때 보면은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다 할 줄 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대책위에서 세무사 선정했는데 뭐 거기 가야 되냐. 그냥 내가 혼자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제 경험상 제가 뭐 세무사 편도 아닙니다.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세무사님들도 양도를 기피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너무 법이 많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기피하시는 세무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수수료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세금 계산을 해갖고 오시는 거를 저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잘못 계산하십니다. 감면도 잘 적용 못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보상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양도박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이 프로그램이 유료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이 토지 보상을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님한테 위탁해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본인들이 하지 마시고.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요. 세금도 더 많이 아끼실 수 있고 세법적인 전략도 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